며느리 박수진과 시아버지 김영수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다. 수진은 어른을 공경했고 영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시어머니 이정희와 아들 김도연도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왕래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족이었다. 사고는 비 오는 저녁에 일어났다. 네 사람은 친척 모임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다. 피할 틈이 없었다. 충돌은 순식간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시어머니 이정희와 아들 김도연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며느리 박수진과 시아버지 김영수는 의식은 있었지만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입원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가 있었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수진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메시지창에는 마지막으로 보낸 문장이 남아 있었다. 곧 도착해. 그 짧은 문장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영수는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 잔인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비가 내렸다. 많은 친척과 이웃이 찾아왔다.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영수는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네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떼지 못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다.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수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 집에는 남편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혼자 남은 사람이 있었다. 영수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 말을 솔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빈자리 두 개가 더 크게 느껴졌다. 수지는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정희가 하던 방식 그대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국을 끓였다. 영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이 수진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영수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수진이 보았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어깨가 떨렸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아버님, 너무 참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도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정희와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수진과 도현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 이야기. 웃음이 섞인 기억도 있었지만 결국 눈물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함께 울면 조금 덜 아팠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졌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이들도 있었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들은 척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수는 수진에게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아버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사고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묘한 유대를 만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자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정희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수지는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보시면 좋아하셨겠죠.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도연도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했을 거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친정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와라. 단호한 목소리였다. 수지는 고민 끝에 영수에게 물었다. 아버님, 제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달라졌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감정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다. 제사는 조용히 치러졌다. 거실 한쪽에 놓인 두 개의 영정 사진 앞에서 박수진과 김영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제사가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은 내가 웃는 걸 좋아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영수는 아침마다 시장에 다녀왔고 수지는 작은 꽃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밥을 먹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영수는 가끔 농담을 했다. 수진이 웃으면 그 표정이 오래 남았다. 어느 날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같이 산다더라. 아직 젊은데 왜 재혼을 안 하지? 수군거림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수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어느 비 오는 밤, 정전이 되었다. 집 안이 어두워졌다. 수지는 촛불을 찾다가 손을 다쳤다. 영수가 급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피가 난다. 그는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그 손길은 아버지의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놓지 못했다. 정전이 풀렸지만 어둠 속에서 느꼈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영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해도 나는 막지 않겠다. 그게 맞는 일이다.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거리두기였다. 수지는 그 의도를 느꼈다. 아버님은 제가 떠나길 바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래 생각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과거를 지우는 것이 행복인지, 아니면 남은 사람과 함께 버티는 것이 행복인지. 며칠 뒤, 수지는 먼저 말을 꺼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버님도 제 가족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상실을 함께 견디며 생긴 감정은 쉽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친척들이 찾아왔다. 이건 옳지 않다. 사람들 눈이 있다. 고인을 생각해라. 말은 정중했지만 비난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정해졌다. 숨기듯 살지 않겠다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작은 결정을 내렸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요란한 선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를 삶의 동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을 나누기로 했다. 동네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다. 둘은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서 낙엽을 쓸다가 영수가 말했다. 도연이 처음 내 얘기를 했을 때 참 자랑스러워했다. 수지는 멈춰 섰다. 그 아이는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알았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미소가 함께였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은 시간은 서로 지켜주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젊은 연인의 손이 아니었다. 그러나 외롭지 않은 손이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했던 사람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 또한 살아야 한다. 박수진과 김영수는 상처 위에 또 다른 삶을 세웠다. 비난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시간은 다시 한번 계절을 바꾸었다. 사고가 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집안의 공기는 처음과 달랐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옅어졌다. 박수진과 김영수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나란히 보았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모임이 열렸다. 영수는 초대를 받았다. 예전 같으면 가지 않았을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진이 말했다. 다녀오세요. 사람들 피하지 마세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당에서 몇몇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은 좀 괜찮으십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버팁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분명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수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수진은 조용히 웃었다. 잘하셨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솔직히 꺼냈다. 영수는 말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 내가 젊은데 내가 붙잡는 건 아닌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혼자 남는 게 더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봄이 오자 수지는 집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정희가 좋아하던 매화 옆에 새로운 꽃을 심었다. 영수는 말없이 삽을 들고 도왔다. 이 꽃은 오래 간대요. 수진이 말했다. 쉽게 시들지 않는데요.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자신들의 삶을 말하는 것 같다. 그의 여름, 뜻밖의 방문이 있었다. 도현의 친구였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이 살아 있었으면 두 분이 이렇게 지내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위로였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영수는 조용히 고맙고 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조금 무너졌다. 어느 저녁 영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수진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호칭이 바뀌는 순간 관계도 조금 달라졌다. 억지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더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마당을 덮었다. 영수가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수지는 조용히 답했다. 저도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도영과 정희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겨진 사람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늦게 배웠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영수는 물었다. 무엇이? 혼자 남는 거요. 영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렇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설렘은 아니었다. 하지만 깊고 단단한 신뢰가 있었다. 삶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사람이다. 박수진과 김영수는 상실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비난을 지나 이해에 도달했고 두려움을 지나 평온에 닿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에게는 한 가지를 말해준다.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